자, 이번 시간은 가지급금 관련해서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송금 물산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재무상태표를 보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이번에 세무조정 뭐가 나올까라고 해서 미리 짐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결산조정 사항 같은 경우는 미리 결산할 때 미리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신고할 때 신고조정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결산할 때부터 우리가 세무조정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재무상태표에서 가지급금이라는 게 보인다면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이 원수를 그죠? 여러분이 잘 다뤄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회계상 용어가 아니고 세법상 용어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때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재무상태표에서 이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계정과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12월 31일자로 바꿔주시는데 주임종 단기 채권, 주임종 단기 대여금 등으로 여러분이 그죠? 계정 과목을 변경해 주시는 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일단 가지급금이란 거 세법상 가지급금을 말합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첫째 특수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가지급 개념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성격입니다. 이렇게 가지급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손익계산서 봤더니 이자 비용이 있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죠? 종합세트 세무조정이 다 나온다라고 보시는데요. 가지급 등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뿐만 아니라 업무모간 부동산 등에 대해 관련한 자입금 이런 문자 오타 있으시죠? 제가 이거 여러분 일부러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자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에서 안 좋은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건데 그럼 좋은 가지급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돈 빌려준 거 여러분 어떻게 회사가 그저 특수관계에게 대여한 거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가지급금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가지급금도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급시기 의제 때문에 미지급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대납액이 있는데 이걸 딱 읽는 순간 무슨 얘기인지 딱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급시기 의제라는 게 있어서 지급하지 않았지만 원천징수를 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내세요라고 할 수 없으니 회사가 대납했더라. 그것도 일단은 뭐다? 여러분 주주이고 금제 직원이고 이럴 수 있으니까 여기 그저 가지급금으로 보지만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한 건 아니고 세법 규정에 의한 거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러면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 법인에 종사하는 또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여 그죠?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우리사주 조합 관련해서 여러분 법인의 주식 취득 자금이라든가 그죠? 이런 연금 전환금은 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 중요한 게 여러분들 가불금 관련해서 경조사비 대여해 준 거 어떻게 직원에 관련해서 이제 급여를 가불 하는데 여러분 가불을 하는데 1년치 가불 다 할 수는 없죠. 통상 한 달치 가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조사비 대여하는 것까지 야박하게 가지급으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직원의 자녀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공부하겠다는데 빌려줘야죠. 삭자금의 대여금을 자 무상으로 그죠 저리로 하더라도 이거 관련해서 차액을 급여로 보는가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요즘에 핫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요? 자, 중소기업이에요. 조특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누구요? 직원입니다. 했을 때 물론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아니고요. 했을 때 직원입니다라고 하면 주택 구입하겠습니다. 전세 자금합니다. 대여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무상으로. 그죠? 이자 없이 지급하더라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임원은 안 됩니다. 직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입니다. 조특법상 중소기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죠? 빌려준 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받아라. 회사가 이자 받아. 악착같이 이자 받아라. 근데 회사가 저 받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 국가가 알아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라고 해서 손수 계산해 줍니다. 그게 인정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정이자만큼은 회사 입장에서는 입금, 그렇죠? 수익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자에서 요즘에 이자율 높아가지고 되게 고민이시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자율, 인정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본다면 가중평균, 그죠? 이자율을, 차입이자율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원칙이더라. 자, 이거 여러분, 요건 제가 서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대여하는 그 시점에 가지고 있는 차입금 가지고 외부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거 차입금 가지고 가중평균해서 그죠? 뭐 3%, 5%, 4% 하면 평균 해가지고 그 정도는 받아야지. 그죠? 외부에서 빌려온 것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인정이자율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외부에서 빌려온 건 없고 전부 특수관계인한테만 빌려왔다라고 하면 그 이자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외의 것은 뭐 할 수가 있느냐?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보세요. 불가능한 경우. 자, 어떻게 불가능하냐? 전부 다 특수관계인한테로 빌려왔어요. 그치?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아닌 자라고 차입한 금액이 없다. 그럼 전부 다 특수관계인한테 빌려온 거다. 그럼 이자율은 자기 마음대로니까 믿을 수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당좌대출 이자율이라 해서 지금 현재 4.6%입니다. 그렇죠? 요거 딱 정해진 이 금액으로 이자를 받아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해당 대여금 차입금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이후에 만약에 외부에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게 있으면 그때는 당좌대출 이자율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대여금이나 이제 차입금인데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 했더니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당좌대출 이자율만 쳐라라는 거고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대여금이 있을 때 그죠? 5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만 당좌대출 이자율이고요.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이자율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자, 이 경우는요.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쓰셔야 됩니다. 라는 것 때문에 당좌대출 이자율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말로 가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저 당좌대출 이자율로 그렇죠? 인정이자율 계산할게요. 라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선택. 자, 선택하면 뭐다? 3년간은 무조건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 사업연도가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 그만 내가 당좌대출 이자율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3년, 2019, 2020, 2021년까지는 어떻게 해요? 당좌대출 이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가중평균 이자율 하시면 이거 이러면 어떻게? 세무조 수정사항입니다. 수정 신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보시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자 그러면 언제 기회가 돼요? 2019, 2020, 2021년 지나고 난 뒤 2022년도에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만 여기다 체크를 해버렸습니다. 그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여러분 당좌대출 이자율이란 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고 여러분 시작점이 언제라는 거 보셔요. 시작점.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요. 201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 3년 잘 보셔가지고 손으로 잘 계산하셔가지고 이제는 가중평균 이자율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시기를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나면 3년간 요제 포함해서 문제에서 그 선택한 연도하고 두 개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가중평균 이자율 변경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유념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세무조정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특수가계에게 자금 대여했을 때 이자율의 시가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대여 시점 기준입니다. 대여 시점에서 여러분이 가중평균 이자율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요. 가지급금이 해소된 날은 제외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거래처 관련해서 이렇게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인정이자를 계산해 주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늘 다 갚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다 갚았는데 오늘 이자 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해소 날은 제외됩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인정이자 같은 경우에 기속식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죠? 언제 어느 연도에 지금 수입으로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여기 지급식이 의지에 걸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럼 의지하시죠? 묻지 마. 반드시 해야 돼. 지급한 걸로 보겠어? 라는 개념이죠. 자, 약정에 의해서 지급일이 있으면 그 날짜입니다. 약정이 없거나 지급일 전에 지급했다면 그 지급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관련해서 만약에 여러분 지급일 전에 그죠?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죠? 당연히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일이 지급식이 의제다라고 보십니다. 이날 이자 받았다. 그죠? 이자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이자 관련해서 기속식이 보시고요. 이랬을 때 자, 인정이자 원래는 입금 산입했을 때는 원래 3억하고 그죠? 시가의 이자의 5% 중에서 큰 금액 이상을 입금 산입해야 된다 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되는데 자, 이 5% 때문에 거의 뭐다? 여러분 회사가 이제 이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이자 세무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이자 같은 경우 약정이 있느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자, 어떤 경우 약정이 있으면서 그죠? 그리고 미수수익으로 계산하는 경우 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경우도 한번 봐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요. 미수수익을 계산했습니까? 라고 해서 계산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여러분 자, 미수수익으로 잡은 금액이 인정이자 미달되지 않으면 세무조정 없겠지만 미달한다라고 하면 이제 입금 산입하고 상여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미수수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죠? 미수수익 잡아야지 왜냐면 이자 수익이 인식돼야 되니까 그래서 입금 산입 미수 수익 유보하시고요. 자, 입금 산입해서 인정이자 관련해서 미달 금액에 관련해서 상여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실지로마다 돈이 들어오면서 미수 수익 그죠?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죠? 요거 송금 산입하면서 미수 수익 마이너스 유보 처리해 주면 됩니다. 이미 나는 예전에 그죠? 이렇게 입금 산입했으니 실제로 돈 들어오면서 그죠? 수익 잡는 거에 때 추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약정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 약정 없이 빌려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미수수익 관련 계상하게 되면 이게 무슨 미수수익이냐?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자 송금 산입하고요. 사실은 뭐다? 이거 상여다. 입금 산입 인정이자만큼 상여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미수수익이 미계상되었다라고 하면 계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래 입금 산입하고 요거 관련해서 상여로 잡아야지라고 여러분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인정이자 그죠? 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법인요 회사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급하는 사람 지급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자 이게 임직원이겠죠. 임직원이 지급자겠죠. 자, 이 지급자이고 자 지급자가 회사한테 그죠? 이렇게 이자 수익을 줄 겁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라는 거 봤을 때 여러분 당연히 있죠. 왜?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해서는 원천징수 당하지 않고 그죠? 원천징수 공제하지 않고 다 입금되는데 어떤 성질에 관련된 거 이자 수익 관련해서 원천징수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기관에서 돈 맡기고 이자 받게 되면 다 안 들어오고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원천징수 법인세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리고 지방세 특별징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승납세금으로 잡는 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회사가 이자 수익이 있으면 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원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급자가 임직원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쓰면서 그죠? 이 원천징수는 회사가 하도록 하는 이렇게 원천징수 위임이나 대리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자 지급에 대해서 약정이 있다라고 하고 약정일날 수령 횟수니 당연히 원천징수 있고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약정일이라는 수령을 안 했습니다. 그럼 미수 수익 잡고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급식이 의제되니까 원천징수 있고 지급 이자 소득에 대해서 지급 명세서 제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러다 보니까 약정일에 미수이자 잡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자 원천징수하지 않는 세모로 그죠 말이 처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더라도 이자 관련해서 지급 명세서 제출은 해야 되더라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약정이 없을 때는 여러분 요 인정이자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시고요. 자 이랬을 때 이거는 여러분 이자라기보다는 그죠 상여로 소득 처분한 거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는 거니까 이건 누가 줘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받아서 회사가 받아가지고 그 직원한테 다시 급여 준 거인 거다라고 봐가지고 자 상여 관련해서 원천 징수 회사가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인 거 여러분이 참고하셔가지고 실무에서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소되지 아니한 가지급 등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해소되지 않는 가지급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미수 수익 계상했다가 그죠? 해소되지 않았어요. 돈이 입금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지급금이 있는데 이게 해소되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자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해소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원금요. 원금. 그리고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때는 여러분 조금 더 엄격하게 합니다. 자 종료 4학년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그거 또한 여러분 미수로 보겠다라는 거 보시고 그랬을 땐 입금 산입 상여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금으로 보지 않는 거는 불가항력이죠. 자, 채권 채무에 대해서 쟁송으로 해소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진짜로 여러분 어떻게 소유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거. 그리고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 그죠? 채무 내가 줘야 될 게 보유하고 있어요. 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해소하지 않더라도 입금으로 보지 않지만 이거 외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죠? 입금 산입하면서 상여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냐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니까 조금 더 긴 시간이고 일단 미수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년 뒤에 갚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갚은 거 치자. 그렇지? 어떻게? 그냥 현금 받은 걸로 해. 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급금에 더 해. 그냥 가지급금 더 늘지. 그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인정되느냐, 해수한 걸로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수한 걸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가지급금 관련해서 인정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을 해서 이자 수익 잡아가지고 법인세는 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것만 내면 되지. 왜 그 다음 연도에 해소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그죠? 이제 또 입금 산입을 상여합니까? 라는 거죠. 근데 국가는 어떻게 이렇게 1,000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문제 하는 게 아니고 이 1,000만 원을 누가 가져간 셈이다? 임직원이 가져간 셈이다. 특수관계자가 가져간 셈이니까 돌려놔라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금 받은 걸로 쳐 아니면 내 가지급금에 그냥 더해 라는 개념은 이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가지고 보통 예금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받자마자 바로 또 가져가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죠.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있는데요. 이거는 저기 다음 시간에 같이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